안녕하세요. 나당 워크샵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게 된 박경은 코치라고 합니다. 나당 워크샵은요, 책톡 12주 성장 모임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다움 진로 워크북이라는 도서를 활용해서 목차별로 구성을 했고요. 저는 박경은 코치라고 합니다. 경영 컨설턴트 출신으로 수많은 기업 현장을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업 교육을 하고 있고 커리어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강의하는 영역은 신입사원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너, 조직 문화 강의를 하고 있으며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커리어와 취업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저서로는 나다움 진로 워크북이라는 커리어를 발견할 수 있는 10단계의 챕터가 나와 있는 도서이고요. 알록달록 커리어라는 공저를 출판했습니다. 나다움 진로 워크북이라는 도서를 활용해서 목차별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삶의 태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다움 진로 워크북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디벨롭된 버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활동과 커리어 코칭 질문은 하나의 세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활동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핵심 질문을 던져서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점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고 단어라도 적어보는 겁니다. 현재 날짜를 표기를 하시면 좋은 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답이 A라는 버전이라면 시간이 흘러서 또 생각하는 답이 B라는 버전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다양한 답들을 모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또 다른 질문이 생각이 나시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이어서 해보고 답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사고하고 성찰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활동과 커리어 코칭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예시 사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과 나만의 스타일에 맞게 그 답안을 작성해 주세요. 우리가 정답을 작성하려고 하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만의 답을 찾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워크북을 활용해 주세요. 네 번째로는 활동과 커리어 코칭 질문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내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 나의 내면에 있던 새로운 답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과 커리어 코칭 질문은 최대한 작성하되 빈칸, 공란으로 남겨둬도 좋습니다. 현재 내가 작성할 수 있는 만큼 작성해 보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지금 그 질문에 답변할 상태가 되지 않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거나 혹은 그 답안을 작성해 나갈 만한 에너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작성할 수 있는 만큼만 작성해 보시는 게 포인트이고요. 좌절하지 말고 시간이 흘러서 내가 또 생각나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있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기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는 활동과 커리어 코칭 질문 활용해서 워크북을 다 작성하시면 챕터에 맞게 깨달은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피드백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일기장에 내가 간단한 일기를 쓴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저서인데요.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서는 실제로 데니얼 코일이 말하는 미엘린 신경세포라는 개념이 있죠. 미엘린은 뉴런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가 누출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신호가 많이 발사될수록 미엘린층은 두꺼워지고 미엘린층이 두꺼워질수록 신호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엘린 신경세포를 두껍게 만드는 핵심은요, 끊임없는 반복, 그리고 학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사고,
행동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릿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도파민 중독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성찰하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논문을 쓸 때 저희 담당해 주셨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철학적 사유에 기반한 성찰로만 끝내는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용 학문으로 적용해 보는 논문을 쓸 때는 또 다른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저는 논문 자료를 쓸 때 그저 이론에 그치는 자료라고만 여겼는데, 아, 이것이 실제로 쓰일 수 있구나. 실용적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프리덤 코칭 모델을 넣어서 논문을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추천드릴 방법은요. 생각하고 사유하는 삶을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 그리고 답안을 도출하시면서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생각으로만 끝내는 는 것이 아니라 사유했다고 해서 나에게만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사유와 행동을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다움 진로 워크북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사유하는 힘을 더 길러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일곱 번째 챕터를 알려드릴게요. 나만의 커리어 찾기. 네, 첫 번째로는 경험 지식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맞는 천직을 찾는 방법은요. 결국은 수많은 경험을 쌓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챕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의 커리어를 발견할 때 그 커리어와 연관되어 있는 경험을 내가 전략적으로 쌓아나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리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무엇을 경험하든 커리어와 이어지게끔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안 맞는 커리어를 찾아간다. 나와 맞는 커리어를 찾으려는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데 동시에 나와 맞지 않는 커리어를 찾아 나가고 왜 그것이 맞지 않을까? 나는 어떠한 현장과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는 잘 맞을까?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엄청난 자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완벽한 커리어를 찾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중장년층, 시니어 계층들도 있을 터인데 스스로 내가 경험했던 커리어를 쭉 돌아보시면서 '아 나와 맞지 않는 커리어도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속할 수 있었네. 아 지속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돌아보실 수도 있고 새로운 커리어를 또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안 맞는 커리어를 찾아 나가는 것도 커리어를 발견하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커리어 전환을 통해 중점 커리어를 발견한다. 처음부터 나만의 중점 커리어, 집중할 수 있는 커리어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내가 집중하고 싶은 중점 커리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점 커리어와 연관된 영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중점 커리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점 커리어와 연관되어 있는 비슷한 영역에 확장시켜서 한 영역을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영역들이 만나서 이것이 또 새로운 커리어의 시너지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커리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활동으로는 나만의 커리어를 찾기. 그동안 여러분이 경험했던 커리어를 쭉 나열해 보시는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커리어란 꼭 직업과 어떤 직종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1순위는 내가 경험했던 회사들, 조직들, 내가 사회생활을 했던 일을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은데 그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다양한 활동들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이것들을 나열해보고 나에게 맞는 커리어와 맞지 않는 커리어를 단어로 한번 나열해보시는 거예요. 이 활동은요,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 나는 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예요. 그러면 그 자녀 양육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 이런 커리어가 연결될 수 있겠네. 아, 나는 이런 커리어로는 어렵겠다라는 발견을 하실 수도 있죠.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맞게 경험했던 것들을 쭉 나열해 보시면서 맞는 커리어와 맞지 않는 커리어를 구분해 보시는 겁니다. 이어서 커리어 코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나와 맞는 커리어에서 활용된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두 번째, 나와 맞지 않는 커리어는 무엇인지 이유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아, 내가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C를 선택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셋 중에서 내가 제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 맞지 않는 커리어를 분석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의 중점 커리어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나는 교육업이라는 중점 커리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신입사원 대상으로 그들의 계층을 좀 돕기 위해서 비즈니스 매너 교육이나 조직 문화 활성화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조금 더 돕고 싶다라고 중점 커리어를 세워볼 수도 있죠. 단순히 교육업이다,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을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영역으로, 어떤 분야로 교육에 임하고 싶은지, 나는 교육 서포팅을 하는 사람인지, 또한 PM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기획자의 시선으로 교육을 기획하는 사람인지, 혹은 교재,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교재 개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플레이어로서 교육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강사의 역할을 하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직종을 구분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여덟 번째 챕터, 일의 가치, 전문성이라는 것. 제가 전문성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들어왔고, 제 스스로도, 내가 가진 전문성은 무엇일까? 아, 나는 전문가인가? 나는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했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고, 내가 전문가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흘러보니, 아, 하나의 영역의 전문가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이 좀 많은 경우에는요, 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한 분야의 전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문성이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전문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성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회사의 업무 포지션은요, 말 그대로 회사 안에서만 해당되는 역할입니다. 흔히 경력이나 커리어를 생각을 하실 때 회사 브랜딩과 네이밍, 직급과 직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회사 안에서의 포지션일 뿐 나만의 전문성을 다 완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프로티온 경력 개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경력 개발은 더 이상 회사와 조직 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개별화의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서 나만의 커리어와 전문성은 내가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성은 개인의 영역이고 오히려 회사의 영역을 활용해서 개인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전문성은 나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풋과 아웃풋은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인풋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인풋은요, 여러분이 말 그대로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이론의 단계인 거죠. 지금 이 나다움 워크샵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인풋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인풋만 받다 보면 내가 아웃풋을 낼 거리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말 그대로 내가 무언가를 행동해보고 액션을 취해보고 하나라도 적용해보는 걸 뜻하죠. 인풋과 아웃풋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수정주의를 실천하자라는 겁니다. 흔히 커리어 완벽주의라고 하죠. 내가 하나의 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하나의 완벽한 커리어를 완성하고 싶다라는 이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이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완벽주의를 버리고 오히려 수정주의로 실천해 본다면 내가 하나의 커리어를 시도해보고 그 시도한 것을 토대로 수정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해 본다면 조금 더 세밀하게 커리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성에 대한 환상을 버린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그 영역을 발견하고 융합하고 발전시키는 기간과 시간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환상을 갖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배우면 바로 전문가가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인풋과 아웃풋을 했다면 나는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전문성을 갖게 되겠지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전문성을 채우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스스로 전문가라는 마인드셋도 필요해요. 어느 순간이든 전문성 그리고 전문가라는 단어에 직면하게 되실 텐데요. 이때 내가 나에게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전문가라는 마인드가 없다면 무엇을 대하든 전문가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자로만 대할 수 있어요. 학습자의 역할로만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래같이 전문성이라는 것 파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 전문가 레퍼런스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닮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어떠한 요소가 나에게 매력으로 그리고 닮고 싶게끔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선정한 전문가 세 분의 이름을 달아주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무엇인가,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 그분들의 이력을 한번 정리해 보실 수도 있고요. 닮고 싶은 이유까지도 명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요소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요소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싶은 이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닮고 싶은 인물을 조사해 보는 건 필요합니다. 커리어 코칭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1, 2, 3, 이 지닌 전문성은 각각 무엇인가요? 한 번 더 여러분이 서칭했던 것을 토대로 쭉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전문가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나는 이러한 매력을 꼭 갖길 원하는구나. 내 안에 이러한 가능성이 있구나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당신이 가장 닮고 싶은 인물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 중에서도 닮고 싶은 인물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전문가라고 해서 꼭 나의 커리어와 연관되어 있는 전문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성품을 담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맞닿았기 때문에 이분은 닮고 싶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전문가를 여러분이 닮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한계를 긋지 말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인물들을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당신의 전문성을 한 키워드로 이야기한다면인데요. 나만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하나의 단어로 쭉 적어보는 것입니다. 문장도 좋고 키워드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의하는 나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나만의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원래 9번째 챕터는요, 프리랜서인데요. 제가 나다움 진로 워크북이라는 책을 작성을 하면서 프리랜서라고 챕터를 넣었던 점은 실제로 제가 프리랜서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의 길을 걸어오고 있고 나만의 영역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챕터에 실었지만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꼭 프리랜서의 길을 걸을 필요는 없죠. 프리랜서나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챕터는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챕터이죠. 삶의 태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나덤 진로 워크북을 토대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챕터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안함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커리어 전환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나에게 어떤 커리어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렇게 실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참 많이 줬어요. 그럴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것은 불안함과 초조함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옳은가? 맞는 길인가? 나는 이 커리어가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이 저에게 꼬리표처럼 따라올 때 참 괴로움도 많이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아, 이 불안함이 나에게 오히려 살아있는 동력이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요. 가장 살아있음을 느끼고, 우리는 그 불안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어떤 역동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요, 안정적인 환경, 나에게 만족스럽고 충분한 환경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향이나 또 다른 길을 찾아볼 필요가 없이 내가 주어진 것에만 안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려 있지만 커리어를 집요하게 세밀하게 찾고 싶은 분들은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불안한 것이 나에게는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구나 라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저에게는 큰 문장이 울림이 있는 문장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시고 책을 펼쳐낸 김수영 작가님이 실제로 한 강의에서 해주신 말인데요.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진 계절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봄처럼 화사하고 산뜻한 사건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날들은 여름처럼 청량하고 또 굉장히 핫한, 뜨거운 어떠한 여름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수확하고 열매를 맺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춥고 고달픈 힘겨운 겨울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겨울이 왔다면 내 인생의 또 다른 스텝은 이제 봄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열등감은 취향이다. 저는 참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리어 코치가 되었고, 이렇게 수많은 기업 현장에서 커리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커리어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커리어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전문성에 누군가가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돌아보니 저의 취향을 좀 알려주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취향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돌아보시면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또 열등감을 통해 나의 취향을 확고하게 다져가고 흥미나 재능이나 나의 적성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많을수록 좋다. 네,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롭고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해보셨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사실 그 뒤에 비슷한 문제나 아니면 조금 더 큰 문제가 와도 넉넉하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삶의 태도를 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오히려 문제 해결력이라는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커리어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진 강점들을 모아보니 다 문제를 통해서 발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강점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몰입해서 공감을 하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뭐 조언이나 위로 같은 말들을 더 와닿게 할 수도 있겠죠. 삶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커리어 코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질문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질문만 있을까요? 활동은 없습니다. 라고 하실 텐데요. 제가 일부러 질문으로만 끝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다움을 찾아 나가는 여정, 나답게 내가 중점 커리어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건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라는 챕터에서는 질문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당신은 지금 어떠한 계절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유를 포함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에게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많은 답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문제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현재 나의 버전에 맞게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 회피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들여다볼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꽁꽁 숨겨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기 있게 한번 끄집어내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더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 무기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나 강점들과 연관시켜서 작성하셔도 좋고요. 또 새롭게 배우고 싶은, 얻고 싶은 무기를 미래형으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학습에 의해서 나의 무기는 더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나다운 워크샵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으로는요, 전문가 레퍼런스를 한번 쭉 작성해 보시고 내가 담고 싶은 인물들의 특성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나다움에 대한 성찰을 한번 같이 할 텐데요. 나다움 진로 워크샵, 나다움 진로 워크북이란 도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워크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나다움은요,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게 살아가는 건 나를 찾아가는 행위는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어떤 의미냐.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과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죠. 또 우리는 빠른 결과를 기대하거나 실용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직면하고 또 발견할수록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음, 이제는 발견하고 싶지 않은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순간에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성찰 질문 자체는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오늘 점심 식사는 어떤 거 드셨나요? 점심은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부를 주고받거나 하는 1차적인 질문에서는 굉장히 잘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지금 삶은 행복하신가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상태에 있고 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을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어렵습니다. 어색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괴롭기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 괴롭고 어색한 여정이 끝나면요. 놀랍게도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은 즐겁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아가는 일만큼 내가 인생에서 가장 신나고 어, 행복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나를 알아갈 때 상대를 더 파악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움을 찾고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네. 나다움의 그 근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다움이란 단어도 표현될 수 있고요. 자기 성찰, 자기 이해, 그리고 자아 탐색, 자기 탐색, 그리고 에고라는 자아도 표현할 수 있죠. 시대별로 존재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이 나다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고민할수록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다움은 제로부터 시작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다움의 여정이 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에서 커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관찰하기만 한다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나다움에 대한 근원을 좀 찾아볼 때 아름답다라는 단어가요. 결국엔 나답다라는 뜻이 있다는 학설이 있는데요. 나다움을 찾아 나가는 것은 결국 아름다움을 찾아 나가는 행위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나다움은 자신만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나답게 살아가고 싶고 나다움을 외치면서 수많은 강의 현장과 코칭 현장을 마주할 때 이 나다움의 정의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제가 성찰한 이해하는 버전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나다움의 여정을 통해 발견하고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다움 워크샵 세 번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이 여정을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박경은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